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노조와 건설업체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양측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부분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된 노사 갈등에 광양시가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로 제철소와 포스코 계열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의 평균 일당은 17만 6,800원 수준, 시중 노임 단가의 70%에도 못 미치고 다른 지역의 임금보다도 크게 낮다며 일당 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유화단지나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들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단지와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노조가 단체 협약에 정해진 휴게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1시간씩 쉬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줍니까? 지난 4월부터 진행된 10차례의 교섭에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엔 이례적으로 광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고공농성 강제 진압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노사 갈등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양에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 산업평화가 어려워지면 또 기업 유치나 또 지역의 이미지도 좀 어렵고 40일 만에 재개된 대화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구체적인 협상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쟁점인 휴게 시간과 임금 인상 폭등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중재에 뛰어든 광양시도 조정 권한이 없어 임금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포스코 측이 직접 협상이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가 포운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 460여일간 이어진 천막 농성이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제철소 복지회관에서 체결식을 열고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변경 등 쟁점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으며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69.4%의 찬성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으로 지난 5월 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여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수판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야포 사건인데요. 어제 73주기 추모제가 열렸지만 진상규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여수 이야포 사건. 온 가족이 피난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세 가족만 살아남아 힘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후 누나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 16살이던 소녀는 이제 89살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두 번 폭격은 또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저 조명 떼목 줄 잡고 들어와서 사람 태워 나오는 길에 또 나와서 또 폭격했어요. 동생은 또 낳고 남은 건 저 혼자뿐입니다. 이하포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인근 두르교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를 낚던 어민들이 폭격을 당해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하포 두르교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미군 전투기로 추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야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제를 시 주체로 개최하고 올해는 이하포 앞바다에 묻혀있는 침몰선 추정 선박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침몰 선박을 조사해서 이하포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박 인양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 생존자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순천 도심 통과 경전선 관련해 우회 방침은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된 사안이며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은 최근 소병철 의원이 경전선 우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순천 구간이 포함된 5공구는 최적의 도심 우회 노선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국토부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입장 번복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수서를 오가는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식회사 SR은 다음 달 1일부터 여수와 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 상하행선이 오전과 오후 각각 왕복 1회씩 하루 4회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달 중에 예약 시스템도 전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전라선 SRT 투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전남 동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청구로 쓰였던 도청 매점 운영을 공무원 노조가 포기하면서 전남도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우선 허가 신청 등의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등 운영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 매점 운영과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라남도의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익은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마지노선이 있어야 입찰을 좀 안전하게 보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매점과 카페를 운영했을 때 연간 사용료는 2천여만 원 수준. 하지만 이번에 매점과 카페를 분리해 입찰했는데 매점 한 곳의 사용료는 3,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운영자에게 부담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제 노조에서 할 때는 저희 복지 차원으로 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요율을 40%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100% 이제 일반 우리 농협이나 광주은행 그 요율로 했어요. 입찰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에게 우선 선택권, 우선 정권이 있고 사정 정치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언론에도 냈고 이제 조례 매점이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그거지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도청 매점 사용 허가 기간도 추가 연장 없이 최대 3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잘못된 매점 운행 관행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거문도 백도 은빛 바다 체험 행사가 여수 거문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거문도 백도 은빛 바다 체험 행사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8일 연기된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거문도 3호교 물량장 일대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 문화, 거문도 뱃노래 시연과 함께 맨손 화로잡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거문도 역사문학관과 해풍숙 수산물 홍보관도 운영돼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고흥읍과 도양읍 일대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5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고흥읍과 도양읍 4.2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우수관로와 빗물바지 등 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지부진인데요.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째인 이 지지부진한 사업의 6번째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저 수식어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8년 전인 지난 2005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곳의 기업이 개발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루한 소송이 난무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등산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새 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어등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가 공모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뿐 아니라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제3자 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세계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지만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은 손봤습니다. 이번 공모는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고 총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등산 개발계획 초기부터 유지해온 상가시설 허가 규모는 당초보다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가 면적이 지역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기업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줄 절충선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애매모호했던 총사업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용 승인과 토지 소유권 이전도 제한해 이른바 먹튀, 말 바꾸기에도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를 분명히 하여 논란을 없애고 또 투자자들의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기 위한 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당초 지역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은 물론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세조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